안녕하세요. 꿈꾸는 입팀장입니다. 오늘은 폐쇄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폐쇄몰에 대해서 아시나요? 폐쇄몰이라는 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 제품이 검색을 안 되는 몰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임직원몰, 이지웰이나 블루베리몰 같은 그런 임직원들, 어떤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몰들은 그 임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가격들이 일반 사람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폐쇄몰이 이런 임직원몰들만 있냐? 아니죠. 폐쇄몰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는 몰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SNS 공구라든지 블로그 공구,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공구 이런 게 다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이런 임직원몰들과 이런 SNS 쪽 공구 쪽과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반 1인 셀러 혹은 한두 명밖에 직원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배울 때 폐쇄몰에 대한 되게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어떤 강의에서 그런 폐쇄몰에서 매출이 꽤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마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폐쇄몰에 꼭 입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저는 11년 전에 처음 어떤 한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 한 진짜 3, 4년 정도는 한두 제품 가지고만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출을 늘리려면 상품을 늘려서 매출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파는 채널들을 늘려서 매출을 늘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상품 한두 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채널들을 자꾸 늘리는 작업을 하면서 매출을 늘려왔어요. 초반에 제가 마케팅을 하기는 한 3, 4년 정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제가 오픈마켓만 했죠. 예전엔 샤벤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11번가 지마켓 옥션, 그 당시엔 지마켓 옥션이 제일 가장 컸으니까 그런 오픈마켓 먼저 했고요. 이렇게 오픈마켓을 먼저 하고 이제 오픈마켓은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한 다음에는 종합몰들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홈쇼핑사들이 하는 그런 몰들이 있어요. CJ 오쇼핑이라든지 SSG 그리고 이마트몰, 이렇게 종합몰이라는 거는 오픈마켓처럼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입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받아줘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대형 몰들인데요. 그런 몰들을 또 이제 그 오픈마켓 다음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까지 쭉 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몰들, 저는 이제 사박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사박넷이라는 그 툴에서 할 수 있는 몰들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박넷으로 수집만 하면 다 그런 몰들 걸 같이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리소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사박넷 할 수 있는 몰들은 다 웬만해선 입점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폐쇄몰이었습니다. 이 폐쇄몰은 이지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 블루베리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삼성 임직원들이 사용한다는데 저 어떻게 들어가서 판매를 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중간에 벤더도 껴서 해봤고요. 했지만 결론은 처음에 직원들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벤더를 끼고 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벤더를 끼고 하면 우선 어쨌든 벤더는 여러 복지몰들을 관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벤더한테 줘서 그냥 복지몰에 입점을 해서 엄청나게 큰 매출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벤더는 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벤더와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냥 정말 그 엄청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의 상품이 여러분들의 제품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매출은 기대하지 마시고 벤더를 이용해서 초반에는 해보시고 나중에 직원이 많아졌을 때 폐쇄몰 담당자를 아예 한 명을 지정을 해서 폐쇄몰을 적극적으로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마지막에 있었을 때 저 포함해서 마케팅 직원이 총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폐쇄몰만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이지웰, 블루베리몰 이런 걸 직접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작은 임직원 몰들 같은 경우는 벤더를 통해서 또 하는데 그 벤더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SNS 공구, 인스타그램 공구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 공구, 카카오 메이커스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이런 쪽들 공구도 관리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갖추었을 때 하시면 되고, 저희도 제일 마지막 13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구했던 직원이 그 폐쇄물 담당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벤더를 활용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폐쇄물에 좀 엄청나게 환상을 갖지 마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SNS 공구, 인스타그램 공구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박이 나는 건요, 정말 일시적으로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SNS 공구, 인스타그램 공구에서 만약에 터졌어요. 터졌다, 매출이 터졌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 나면서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효율이 1년 내내 가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요, 매출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 공구라는 거는, SNS 공구라는 건 되게 한정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이 SNS 공구에서 터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제품과 유사한 대체를 할 만한 제품들이, 수많은 제품들이 또 SNS 공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SNS 공구에서 터지는 건 어떤 한 상품으로 치면 되게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적으로는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갖지 마셔라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폐쇄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온라인 최저가, 네이버 최저가보다 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치를 파는데 꿈꾸는 이 팀장 김치예요. 이게 근데 온라인 최저가, 네이버 최저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지웰이나 블루베리몰 같은 임직원몰에는 9,000원에 입점을 해야 됩니다. 9,000원에 입점을 안 하면 이쪽 MD들이 받아주지 않겠죠. 폐쇄몰인데 우리 임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최저가보다 비싸면 네이버에서 사면 되지, 굳이 임직원몰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최저가보다 폐쇄물에 입점하려면 더 싸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꿈꾸는 이 팀장 김치가 네이버 최저가는 10,000원, 그 임직원몰에는 9,000원에 입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임직원몰, 블루베리몰이랑 이지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0에서 25%라고 본다면, 그 수수료까지 차감하고 나면 저한테 입금되는 돈은 더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나 이런 거보다 마진도 적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몰에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임직원몰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번 행사를 하는데 이걸 더 싸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일반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가격보다 당연히 여기 그 폐쇄물 행사가는 더 싸야 됩니다. 그럼 8,000원, 7,000원에 팔겠죠. 그러면 저한테 오는 마진은 또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폐쇄물에 들어가려면 우선은 마진폭이 좀 넉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나 아니면 수입하더라도 총판 회사 정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입하는 정도로 뭔가 이런 폐쇄물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기엔 쉽진 않아요. 근데 SNS 공구는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브랜드 제품이 폐쇄물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폐쇄물이라는 건 그 SNS 공구 쪽. 임직원몰에는 브랜드들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SNS 공구 쪽에서 하는 거 보면 브랜드, 우리가 보는 저 브랜드 아는 제품인데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구조가 여기 SNS 공구는 더 박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네이버 최저가가 10,000원이에요. 네이버 최저가가 10,000원이면 SNS 공구에서도 어쨌든 판매를 할 때 9,000원이나 8,000원에 판매를 해야 돼요. 여기 임직원물들보다 사실 더 싸야 됩니다. 네이버 최저가보다 좀 갭이 더 있어야 SNS 공구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럼 SNS 공구를 하시는 분한테 20에서 25%의 수수료를 또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벤더를 꼈다고 한다? 그럼 또 거기에 또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한테 도대체 떨어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마진폭이 되게 커야 돼요. 그래서 그 SNS 공구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물용 제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브랜드를 아예 폐쇄물용 브랜드로 만들어서.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이 폐쇄물의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폐쇄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